안녕하세요. 펩365 대표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지금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3D 프린팅에 최적화된 모델링 제작 기술에 관련돼서 저희 어떤 제작 과정과 노하우 같은 거를 여러분께 좀 약간 짧은 시간이나마 좀 보여드리고 저희 사업 성과 같은 것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미 받아보셨을 테니까 이런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 일단 회사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텐데 하시기 전에 동영상을 한번 먼저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건 저렇게 이제 조립 없이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에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지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조립 없이 한 번에 이제 프린팅을 해서 그거를 완성하는 그런 아주 독자적인 형태의 3D 프린팅 콘텐츠를 저희들이 이제 오늘 설명한 내용이 있고 저희들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빼고 모든 부분이 한 번에 다 됐고 이미 이제 조립 없이 자동차의 후드나 그다음에 트렁크까지 다 열릴 수 있고 바퀴도 이제 회전되는 거죠. 근데 바퀴는 원래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많은 고객들이 타이어 같은 거를 고무로 출력할 수 있는 방식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이제 고무 재질로 출력해서 낄 수 있게 그렇게 한 설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접착제를 웬만하면 사용하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접착제 저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스냅핏이라고 해서 한 번에 껴서 가동하는 부위까지 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로 디자인 설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동영상은 유튜브 저희 채널에 다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저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펩365는 3D 프린팅 컨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최초로 유료를 지향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가 3D 프린팅 에브리데이, 3D 프린팅을 매일 해라. 그리고 우리는 3D 프린팅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다. 이런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3D 프린팅 할 때 서포트라는 게 항상 생기면 하는데 서포트가 없고 그 다음에 조립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장점이 또 사이즈가 자유롭게 자기 출력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세 가지 장점을 내세워서 일단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3D 프린팅 컨텐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컨텐츠와 모델링 데이터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2013년도에 한번 똑같은 사업을 했다가 굉장히 큰 실패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3D 프린팅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해외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흉내해서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독자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3D 프린팅에 대해서 모든 매체를 다 멀리하고 제가 스스로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기보단 스스로 3D 프린팅이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이제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생각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다른 해외 컨텐츠 서비스들은 오픈 마켓 스타일로 많은 디자인들을 다 영입해서 하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영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를 만나고 다녔는데 그 디자인 하신 분들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좀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외면 이유가 3D 프린팅이라는 신기술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무료 공유로 확산되면 수익이 불분명해진다라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은 그런 보안 장치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그 불법 복제 같은 것도 굉장히 보안 장치 요구하시는 게 많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3D를 1996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3D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플랫폼을 위한 3D 모델링 데이터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팅이 뭐 매체에서 뉴스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은 다 멀리하고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봤더니 장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일단은 조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고, 그 두 번째는 저렇게 보면 그림에서 나온 것 같이 이제 복잡한 형태나 구멍이 많이 뚫린 그런 형태는 기존의 그런 가공 방식, 그냥 금형이나 이런 머시닝 방식으로는 굉장히 고가의 힘든 가공법인데 3D 프린팅은 거꾸로 반대로 그것이 더 쉬운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현지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량 생산품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매끄럽고 그런 걸 지향하는데 그 이유가 생산이 굉장히 쉽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3D 프린팅은 오히려 저렇게 구멍이 많은 것들이 생산 단가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여지까지 생각했던 어떤 조형이나 생산 방식에 대한 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복잡한 형태는 무조건 비싼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3D 프린팅은 단대로 복잡할수록 싸다. 복잡하나 단순하나 별로 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점을 그럼 살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단점도 있었죠. 첫 번째로는 3D 프린팅이 서포트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금속이 됐든 파우더 방식 빼놓고 금속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뭐 고무가 됐든 반드시 서포터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나중에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생기는 것은 먼저 시간과 재료를 낭비하게 되고 떼어내게 되면 그 떼어낸 자국이 이제 흉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위에 쪽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그 서포트 떼어낸 자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속도가 낮아요.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 보여드린 그런 접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출력 0.1mm 고해상도로 출력했을 때 24시간 정도에서 2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속도가 낮으니까 이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디자인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열심히 이제 모델링 하면서 3D 프린팅에 최적화된 디자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모토를 찾았는데 크기 다양하게 해요. 사이즈 프리, 서포트 프리, 서포트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조립도 필요 없는 세 가지를 모토로 하는 그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한 거죠. 자, 첫 번째로 그 3D 프린팅 디자인에서 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게 서포트인데 해외에서 이미 그 서포트 없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T자나 M자 같은 걸 보면 그 T자 양쪽에 나온 그런 거나 M자 가운데에 떠 있는 그런 부분이 그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의 형태입니다. 근데 L자나 Y자 같이 되면은 서포트가 필요 없죠. 특히 Y자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서포트가 필요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형적인 그런 규약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자 해서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이제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게 조립 없이 그 형태가 완성되는 그런 움직이는 부분이 완성되는 디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르팹샵이라고 2010년대 초에 프랑스 디자인 어떤 그룹이 이미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D 프린팅계에서는 이미 워낙에 유명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거 이제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했죠. 근데 르팹샵이 굉장히 디자인 센스나 이런 게 좋고 좋았는데 사업에서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저 구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나만의 스타일로 하겠다고 해서 디자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가동 부위를 움직이는데 서포트가 필요 없이 조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전체, 경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전 경첩에 대해서 먼저 디자인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쓸 때가 어디다 할지 몰라서 뭐 도장 지갑이나 저는 미니어처 냉장고 같은 데다가 하고 그 가운데나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제가 도면으로 그린 그 경첩의 어떤 구조물 같은 거를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학회 논문도 쓰고 했는데 저런 것들 연구해 가서
이제 다양한 제품에다가 적용하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 사이트 보면 저 경첩 구조를 적용한 그런 디자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저거에 대해서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참여해서 3D 프린팅 관련된 거에 어떤 책임을 맡게 됐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연구 단체를 만났어요. 3D 프린팅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 단체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연구 결과에서 주로 소재 쪽이 많았는데 요만한 A4로 된 물성표라는 거 하고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을 하나 줘요. 플라스틱 주면서 이게 저 연구 결과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좀 더 멋지게 시각화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단순히 그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 재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만든 디자인을 출력하는 정도로 이제 끝을 냈는데 제가 그때부터 머릿속에 계속 그게 남았어요. 공학적인 기술을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그걸 멋지게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것이 바로 4D 프린팅이라는 걸 처음 만났어요. 4D 프린팅이라는 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펼쳐진 상태인데 그 마디마디가 어떤 특수 소재로 출력을 프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열이나 전기 자극을 가하면 그것이 이제 접혀서 입체가 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공학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 좋은 기술 만들었고 계속 사각형만 접는 거예요. 사각형만.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저 기술을 내 디자인과 결합하면 무엇이 나올까 해서 접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3D 프린팅 소재 대표적인 게 ABS하고 PLA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ABS가 좀 단점이 많아요. 뭐 출력할 때 휘기도 하고 뭐 열에 민감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PLA는 ABS보다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PLA 쓰게 되면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까 접을 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한번 첫 번째로 최초 접는 디자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진에 나오는 미니어처 쇼핑카트를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걸 접어서 왼쪽으로 완성하는 걸 해봤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그것이 됐죠. 그래서 드디어 됐구나. 근데 접는 것까지는 됐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접으면서도 그 가동 부위가 이제 조립 없이 움직이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약간 하고 싶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르펙샵에 있는 그런 구조에다 제가 발전시킨 경첩 같은 거를 더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접는 로봇인 거죠. 오른쪽 보시지만 저게 펼친 상태로 딱 하나의 형태인데 접으면 팔과 다리가 다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저것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저걸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저희 플랫폼에다가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그랬는데 그때 해외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어떻게 들렀는지 저희 페이스북을 지나가다 보고 이건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다. 그래서 자기 그 페이스북 그룹 3D 프린팅 페이스 그룹에 동영상 올려달라. 근데 거기 올린 이후로 갑자기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컨텐츠가 엄청나게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여기서 빛을 보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가 믿었던 대로 사람들은 알아봐 주는구나 해서 발전시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확장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귀여운 형태도 한 거죠. 근데 이 형태는 아까 같이 로봇은 접히는 부분이 직선이었어요. 직선인데 저건 동글동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이 곡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접점이 작은 거죠. 그래서 저기는 그때부터 뭘 쓰기 시작하면 전에 쓴 거는 이 접는 부분이 직선이기 때문에 리빙 힌지라고 플라스틱 자체의 탄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메카니컬 힌지라고 그래서 그 기계 구조식의 힌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히트작 중에 하나가 이제 11월 달에 있는 호박, 접는 호박의 조명인데, 저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메카니컬 힌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히트를 한 작품이죠. 특히 이제 저게 펼쳐졌을 때와 완성됐을 때의 형태가 차이가 클수록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기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자동차로 넘어간 거죠. 자동차는 훨씬 더 형태가 복잡을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추기 시작하면서도 이제 자동차 쪽으로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다시 이제 밀리터리를 해서 저런 험비나 집차 같은 것도 했죠. 근데 저거는 그래도 직선적인 면이라 좀 쉬운데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곡선 형태의 자동차는 정말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 그것도 노하우가 좀 생겨서 이제는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복잡한 형태라고 하는 탱크까지도 가능했죠.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원래 프라모델 탱크 사면 엄청나게 부품수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 정도의 부품수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캐터필러라고 하죠. 캐터필러도 저게 이제 저렇게 네 군데로 자른 이유는 그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고객의 그 빌드 플레이트라고 하죠. 그것이 크기가 정해 작아요. 그래서 그 빌드 플레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거지 실제로 크다면 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복잡한 탱크까지도 접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디자인의 제작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미 3D 모델링이 된 걸 가지고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물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짜투리, 자르는 라인에 따라서 자투리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 빌드라고 하죠. 저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3D를 1996년부터 했기 때문에 3D 소프트웨어 제가 쓸 수 있는 게 한 15종류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알리아스를 쓰면서 자동차 모델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동차 라이노를 저로 주로 쓰는데 라이노를 자동차 만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기본 개념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스크래치 빌드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에서도 잘 나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번 이때는 서포트가 아직 있는데요. 잘라 한번 붙여보는 거죠. 프로포션이나 형태를 이제 보는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모컵에다가 스케치를 해요. 어떻게 자를 것인지 완성되는 거 예상해서 하는 거죠. 디테일은 어느 정도까지 넣을 것인지 그거를 이제 추가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디자인을 공부하셨으니까 뭐 스케치를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케치가 거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위에다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때 어느 정도까지 할지를 목표를 많이 세우게 돼요. 구체적으로. 파팅 라인은 어디까지 할 것이고 디테일 어디까지 하고 요쯤에를 분할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정리를 하죠.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계획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모델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알겠죠? 요 핑크 갈색으로 된 부분이 그 나누는 각도대로 분할하는 각도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하는 각도대로 해서 펼쳐서 하는 거죠. 조금은 제로 3D 프린팅 3D 모델링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죠. 그 제로에다가 제로가 이제 빌드 플레이트라고 생각하고 펼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된 파트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다 껴보는 거예요. 잘 맞는지. 왜냐면 공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그 고객들의 3D 프린터가 다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의 프린터에서도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되나 그것을 이제 양면 테이프라는 그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여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힌지를 달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피스를 붙이는 것까지 됐으니까 저런 식의 이제 저희들 이제 힌지를 기계적인 힌지를 쓰는데 저희 기계적인 힌지가 처음에는 몇 개 없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을 막 수백 개 하다 보니까 저희들만의 에셋이 생겼어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힌지 라이브러리 같은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접는, 저렇게 딱 보면은 접는 거죠. 접어서 보면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 보면 버전 2라고 되어 있는데 저 구조 첫 번째 망했고 두 번째 구조로 된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보면은 저희 특징이 접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는 꼭 움직이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후드 부분이랑 트렁크 부분을 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 수 있게끔 이제 안에 기계 구조를 넣는 거죠. 저렇게 해서 다 단계별로 간섭이 있나 없나 다 체크를 해서 모델링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출력해서 저렇게 검토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엔진 부분, 포르쉐는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엔진 쪽 바탕을 설계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출력을 또 반드시 해서 봅니다. 출력해서 문제가 없는지, 너무 뻑뻑하진 않는지, 뭐 그런 것들 잘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접을 때 저희들이 스냅핏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접기만 했지만 헐렁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끼울 수 있는 락킹 장치들을 저렇게 몇 가지를 또 만들어서 딸깍딸깍 끼우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락킹 장치들을 또 만드는 거죠. 걸쇠 같은 걸 만드는 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되게 작아서 저런 걸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지만 저것이 할 수 있고, 너무 가늘게 하면 부러지고 하니까 부러지지 않는 적당한 크기에 그 힘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점검이에요. 기계 구조로서는 최종 점검인 거죠. 그래서 그 메카니컬 힌지 돼 있고 락킹 시스템, 걸쇠까지 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서포트는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 번만 딱 끼우면 끝이 나요. 지붕을 눌러서 락킹하고, 그러면 이제 후드도 움직이고 뒤에 이제 엔진 룸도 움직여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세부적인 묘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세부 묘사를 넣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상태で바퀴 디테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진 차체 하부 디테일 넣는 거죠. 사실은 앞에 그 전부 구조가 다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디테일 넣을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룸도 엔진이 없었지만 이제 엔진을 넣어야죠. 근데 저 디테일도 그냥 다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노즐이 0.4mm 노즐 쓰기 때문에 0.4mm 노즐로 나올 수 있는 거는 0.8mm 이상 크기만 디테일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크기로 모든 거를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실제보다 두꺼워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은 생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 봤을 때는 약간 장난감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 0.4mm 노즐을 쓰는 데스크탑형 그런 보급형 3D 프린터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디테일을 좀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디테일 없는 거, 이제 디테일 있는 거 차이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모델링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퍼블리싱 하는 거예요. 퍼블리싱이 뭐냐면 데이터 최종 정보도 출력해보고, 그거를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펼쳐진 최종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소비자의 손에는, 고객 손에 이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뭐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 저희들 고객이 어떤 3D 프린터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 몇 대 정도의 3D 프린터가 있고, 종류로 하면은 한 8가지 종류의 해외에서 주로 많이 쓰는 3D 프린터들, 가장 보급이 만든 3D 프린터를 보호하고 있어서, 그 모든 프린터에서 다 출력이 잘 되는지 저렇게 다 종류별로 다 테스트를 해봐요. 다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지만, 고객들이 프린터 상태 부분 제가 느끼는 바로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프린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재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쓰는 재질뿐만 아니라 저희 주로 고객이 99%가 해외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고객이 쓰는 프린터들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그거대로 최대로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각 색깔별로 다른 프린터 출력했던 거를 다 해서 이제 마무리 져서 점검이 끝나고, 이제 저희들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사진도, 저 사진도 제가 찍은 거예요. 저희는 저 모든 걸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과정에 생긴 그런 부산물들은 저희는 다 모아놔요. 저희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저희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저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보면 저 박스가 지금 둘 데가 지금 거의 없을 정도가 돼서, 디자인 하나 할 때마다 저 정도의 그런 테스트 출력물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렇게 많이 있어요. 저거에 한 몇 배는 더 있어요. 자, 동영상을 보여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해외에서 주로 반응이 좀 고객이 많기 때문에, 보통 현재 저희 외국 채널에서도 저를 많이 소개해주고, 저희 채널도 현재 구독자가 지금 63,000? 아마 여름쯤 되면 10만 넘어서 실버 버튼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지금 현재 88,000 정도 팔로워가 있고요. 곧 10만 인스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 계속, 해외 페이스북 그룹이 저를 꼭 계속 초대해요. 그래서 자기네 페이스북 그룹에 저렇게 올려달라고 그러고, 저희 고객들이 출력해서 또 그 페이스북 그룹에 자랑하고 막, 그래서 저희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올 3DP라고 하는 3D 어떤 그런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저희는 전 세계 이제 21위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 유무료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유료로 하면 훨씬 더 그래서 랭킹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D 프린팅, 저는 어쨌든 컨슈머용 3D 프린터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열심히 새로운 디자인과 구조를 더 연구할 것이고, 아마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B2B로 이어지고, 더 실제 제품에서 나중에 4D로 하는 그런 프린터가 실제 모든 제품에도 적용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